리그 2연패를 기록한 토트넘에게 분위기 반전을 위한 승리가 절실했던 울버햄튼과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은돈벨레가 멋진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경기 종료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하면서 결국 허탈한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15라운드는 토트넘 경기 중 가장 지루한 경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논란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에게 울버햄튼전은 다시 리그 3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팬들의 기대가 컸지만 결국 무승부를 거두며 현재 리그 7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울버햄튼 원정에서 비긴 것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제골을 넣은 뒤 89분 동안 추가골을 넣지 못한 건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해외 팬들은 대체적으로 무리뉴 감독의 전술은 골을 넣기 위한 전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무리뉴 감독의 경기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시청한 축구 팬들과 평론가들은 대부분 토트넘이 전반 1분 선제골을 기록하고 나서 나머지 89분 동안 걸어 잠그기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제이미 레드넵은 계속 수비 라인을 내리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경기는 너무도 많았다. 이제는 하나의 패턴이 됐다. 그러면서 후반에 은돈벨레와 손흥민을 뺀 것은 필드에 있는 선수들도 수비하겠다고 헷갈려 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리뉴의 전술과 용병술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리뉴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팬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뉴는 경기 전술과 교체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선수들이 라인을 내려 수비를 한 건 내 의도가 아니었다. 내가 하프타임에 무엇을 지시했는지 선수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피곤한 손흥민 대신 체력적으로 싱싱한 라메라를 투입했을 뿐이라며 자신은 결코 수비 축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무리뉴 감독은 승리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선수들에게 야망이 없다는 것 역시 문제다. 이에 대해 회의를 할 것이며 또 훈련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무리뉴 감독은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라면서 패배의 원인은 자신의 전술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또 야망이 부족한 선수단에 있다고 꼬집은 셈입니다. 토트넘이 에버턴과의 리그 개막전에서 패배한 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에버턴에게 1대0으로 패배한 후 무리뉴 감독은 선수들의 압박이 느슨했다. 일부 선수는 정신 상태가 좋지 못했다면서 선수단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이 때문에 패배의 원인을 선수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당시 에버턴전에서 선수들은 모두 열심히 뛰었다. 동료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확신한다. 노력 부족이 패배로 이어졌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면서 무리뉴의 발언에 반박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최근 울버햄튼전 이후 다시 한번 발생하자 팬들의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뉴는 일명 실리 축구의 대명사로 불리는 감독이죠. 이상적인 전술의 승리라는 과거 벵거 감독의 철학과는 정반대, 그러니까 승리를 위한 이상적인 전술이라는 철학을 가진 감독입니다. 지지 않는 축구, 실점하지 않는 축구를 추구하는 만큼 무리뉴의 축구 철학에서 수비의 중요성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무리뉴는 첼시에 부임한 2004-2005 시즌 리그 우승을 비롯한 엄청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38경기에서 29승, 승점 95점을 쌓으면서 리그 역대 최다 승리와 리그 역대 최다 승점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뤘죠. 이 두 기록은 2017-2018 시즌 맨시티에 의해 깨졌지만 현재까지 그 누구도 깨지 못한 진짜 무시무시한 기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수비력으로 38경기 동안 단 15골만을 내주면서 세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소 실점 기록입니다. 존 테리와 카르발리로 구성된 환상의 센터백 듀오와 엄청난 활동량으로 중원을 청소했던 수비형 미드필더의 교과서 마케렐레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2008년 세리에 A 인터밀란으로 팀을 옮긴 무리뉴는 사무엘과 루시우라는 강력한 센터백과 에투와 밀리토라는 해결사를 두고 첼시 때와 같은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2009-2010 시즌 트래블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었습니다. 2010년 레알 마드리드에 부임한 후에도 리그 우승을 거머쥐며 무리뉴식 축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무리뉴가 첼시와 인터 밀란, 레알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전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강력한 센터백, 엄청난 활동량으로 포백을 보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적은 찬스 안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정교한 피니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첼시 2기, 맨유를 거쳐서 현재 토트넘에 부임하기까지 무리뉴의 축구 철학은 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단한 수비 블록으로 버스를 세우고 단 한 번의 날카로운 역습으로 우위를 점하는, 그리고 끝날 때까지 그 우위를 끈질기게 지켜내는 여전히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토트넘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무리뉴 체제 아래의 핵심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 호이베르와 정교한 피니셔 케인과 손흥민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더베이럴트와 다이어 혹은 산체스 콤비를 무리뉴 전술의 핵심, 즉 강력한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리그 최소 실점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의 수비를 마냥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컵대회 포함 최근 5경기에서 클린시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 막판 실점하면서 이른 실점이 무려 9점. 이 사실은 순항하던 토트넘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호이베르는 체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전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시즌 초반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던 손흥민 케인 콤비 역시 화력이 줄어들면서 팬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리뉴가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전술 자체보다는 과거 첼시나 인터밀란, 레알에 비해서 아직은 부족한 토트넘 선수단의 퀄리티가 문제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감독이란 어떤 감독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신이 보유한 선수들로 최고의 경기력, 최고의 성과를 내는 감독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선수단의 열정과 정신력을 언급하면서 감독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무리뉴의 모습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크게 무리뉴를 옹호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무리뉴를 옹호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무리뉴의 수비 전술에 대해 불만인 거야? 공격적인 플레이는 늘 우리를 우승 문턱에서 떨어뜨렸고 그건 무리뉴의 약점인 게 분명한데, 토트넘이 패한 이유는 주구장창 수비만 해서가 아니라 아직 불안한 백스리 때문이야. 무리뉴식 축구가 가장 아름답진 않지만 승리를 위한 거라면 이해할 수 있어. 무리뉴가 월클 수비수 영입하고 싶어 했는데 무시했던 보드진이 잘못이지. 토트넘이 했던 수비는 무리뉴식이 아니었고 그래서 진 거야. 무리뉴의 첼시는 공격보다 수비가 강한 팀이었어. 그걸 잊으면 안 돼. 무리뉴 때문에 토트넘식 플레이를 못하고 있다고? 토트넘식 플레이라는 게 뭔데? 그래도 토트넘이 볼 없을 때 강한 팀이라는 무리뉴의 말은 반박할 수가 없어. 창의적인 플레이 메이커가 없으니까 라인 내리고 역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지금 토트넘 선수단으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다. 무리뉴 2년차잖아. 난 아직 그를 믿어. 라커룸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모르지. 무리뉴의 인터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안 해. 선수들이 너무 지쳐 보이더라. 무리뉴 눈에는 충분히 열망이 없는 걸로 보였을 수도 있어. 수비만 해서 문제라고? 토트넘은 오히려 수비를 보강해야 돼. 반대로 무리뉴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무리뉴가 수비할 때 나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자. 무리뉴의 철진한 전술 영 마음에 안 든다. 클린시트만 해서는 절대 못 이겨. 골을 넣어야지. 지루한 수비 축구. 무리뉴는 자신의 수비 축구가 너무 월드 클래스라 90분 내내 걸어 잠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무리뉴는 토트넘의 수비진을 못 믿나봐. 그러니까 매번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지. 수비를 의도한 게 아니라고? 그럼 왜 은돈벨리를 뺀 거지? 앞뒤가 안 맞아. 무리뉴는 현대 축구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 토트넘은 그때 그 첼시가 아니야. 현실을 봐. 무리뉴. 더 이상 그의 전술의 선수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으면. 토트넘의 플레이는 마치 하위권 팀의 플레이 같아. 무리뉴 선수 탓 또 시작됐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 토트넘은 수비슬 로든을 영입하면서 아직 제대로 경기를 소화하고 있진 않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 레알 마드리드 라모스를 영입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인터밀란의 스크리니아르를 영입해야 한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비의 보강 부분입니다. 토트넘도 참 억울한 게 실점들이 인정할 만한 필드골로 당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몸싸움도 강력하며 탁월한 위치 선정과 공중볼에 강한 수비만 있다면 실점은 더 줄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아직 전반기를 끝내기 전이고 2020년도에 풀럼전만 이긴다면 리그 3위까지 오르면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난해보다 좋은 상황이 됩니다. 다른 팀의 성적보다
무리뉴 감독의 말처럼 다음 경기에 최선으로 이기려는 열망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승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리버풀, 맨시티도 이전과 같은 강력함은 아닌 건 확실하니까요. 빨리 이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강력한 승리를 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